2월 1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남측이 해방 이후에 찬탁 반탁처럼 찬 탄핵 반 탄핵, 그러니까 탁자가 탄자로 바뀐 현상이 정확하게 지금 70년 이후에 재현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플로리다 팜비치 고급 휴양지에 있는 자기 최고급 리조트에 아베를 불러다가 이틀 동안 밤만 공식 이 식사 자리만 4번이나 하고 골프를 18홀을 돌고 다시 9홀을 어제 오후에 더 도는 이런 미일 간의 화기애애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고속철 등 대형 프로젝트를 보따리를 트럼프한테 제시했고요. 일본에서는 조공 외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가로 이 미국은 일본이 지금 중국과 부딪히고 있는 센카쿠 조도라고 그러죠. 열도 일대에 대한 또 이 태평양 일대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부분을 미일 동맹을 확고하게 공고하게 하는 우애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아베가 선물한 일제 이 혼마 드라이버를 가지고 트럼프가 쳤고요. 트럼프는 280야드를 갖고 아베는 200야드를 날라갔다 이럽니다. 골프는 트럼프가 한 수 위였다는데요. 어쨌거나 온갖 어떤 비판을 들으면서도 확실하게 한 방에 트럼프의 어떤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고 또 자기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미일 동맹에 의한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부분을 얻어낸 아베는 매우 대단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 만찬을 이제 끝내고 헤어지려고 하던 아베와 트럼프가 곧바로 다시 모여서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동 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을 했는데요. 한국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의미하는 부분은요. 정작 한국은 열애가 되고 그 자리에 미국과 일본이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북한은 왜 쐈을까요?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쐈다는데 뭐 그거야 사후적으로 뜯어 맞추는 이야기고,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은 IRBM, 그러니까 ICBM이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중거리라면 보통 3,000에서 한 5,000 정도 나가는 거리를 IRBM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이번에 쏜 그 미사일은 고도 550km를 날아가서 거리는 500km 밖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옆으로 쏘아서 최대 사전 거리를 지향하지 않고 뭐 한 30도 각도로 쏘든가 45도 각도로 쏘든가 하지 않고 수직으로 발사해서 이렇게 이 짧은 거리를 가게끔 할까요?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그 배치의 기지가 성주인데요. 어제 북한이 정확하게 발사를 한 평안북도 방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는데 거기서 경북 성주 사드 예정지까지 정확하게 한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결국 당신들이 사드를 갖다 놔봤자 우리가 고각 발사로 이렇게 이걸 날려버릴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평택의 미군 기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인데요. 어제 북한은 이 고체 연료를 가지고
이렇게 쐈고,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 그리고 이 발사의 미사일을 북한은 북극성 2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북한이 개발했던, 작년에 여러 번 쐈죠,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을 해서 지상에서 발사되게끔 한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그러면 ICBM을 쐈을 때하고 지금 IRBM을 쐈을 때하고의 차이는 뭐냐? 자, 북한이 ICBM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요, 대기권 상청 100km 정도에서 이렇게 쏴서 대기권 밖으로는 나갈 수는 있죠. 이번에도 550km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에는 1000km까지 올라갔죠. 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 한 6, 7천도의 고열에 이 탄도의 제일 앞부분이 이렇게 녹아버린다는 거죠. 고열과 마찰로 인해서요.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를 정확하게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북한이 아직 이까지는 이렇게 오는 데는 기술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쌓아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고체 연료라고 하면 미리 예열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연료를 달아가지고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미국 측에게 노출되지 않는, 즉 위성이나 이런 쪽에 탐지되지 않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을 북한이 활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속히 발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SLBM에 달았던 그런 새로운 엔진 추력을 갖다가 좀 실험해보고, 그리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 탄도미사일이 그러면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해상 전진 기지인, 또 사드 배치 기지인 이 괌까지도 겨냥을 하고, 또 이 각 발사 각도에 따라서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도 겨냥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 북한이 트럼프를 풀로 자극을 시키려고 했다면 실제로 ICBM을 좀 부족하나마 쏠 수는 있었을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절제된 도발이다. 즉, 너무 세게 미국을 본토를 겨냥해서 해버리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으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때는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아베하고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는 순간을 겨냥해서 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간의 북한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좀 지켜보니까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 내부에서도 혼란하기도 하면서 트럼프가 집권해서 장악해가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요인도 있겠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 군사적 보복 조치나 심각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미국의 백악관 클린안보보좌관이 한국의 김관진 실장과 안보실장과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자, 미국은 이로써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북한의 기업이나 북한 정부 이런 쪽과 거래를 하는 모든 전 세계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 대상은 이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시ang 그룹이라고 이 광주에 기반을 둔 중국의 한 그룹 여자 CEO가 있었죠. 그룹이 사실상으로 북한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 해서
미국 측이 강력한 제재를 중국 측에 요구했고 이 홍상그룹의 관계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지금 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중국에 요구했을 때 지금 중국이 트럼프에 매우 삐딱합니다. 물론 이 트럼프는 아베를 만나기 직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또 쇼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쇼에 능한데요. 그래서 아베 만나는데 니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베에 대해서 니 보따리 갖고 오려면 확실하게 갖고 와야 내가 너네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이 쇼를 좀 했습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중국에 북한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시행할 거니까 협조해라 이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제 타격론이 이야기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론이 현실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의 어디를 타격할 겁니까? 이동식 발사대에 따라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데 이제 고체 연료까지 해서 실제로 쏘는 이 장소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바꾸어서 여기저기 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3월 시작되는 한미연합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강하게 나가겠다. 공세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강성 안보 라인을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로 발사한 걸로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은 작년에 개발한 새로운 엔진을 달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동맹들과 같이 더불어서 대처하는 주체가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트럼프와 아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북한이 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자마자 4시간 40분 만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밤에 10시 35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2분 20초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이 이 무수단급 개량형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의 미국의 방위 전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어떤 행태든지 보복을 취하면서 북한과 긴장감을 고조시켜 갈 겁니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 직후 이 동북아 정책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중국 쪽의 입장도 굉장히 타진했을 거고요. 중국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북한 보고 말했을 겁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을 자기가 훈련시킨 도사견을 풀어가지고 미국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경우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 부분에서 중국 당신들은 미국이 우리를 패도록 중국 보고 시켜도 협조 안 할 거지 하는 부분에서 협조 안 한다라고 답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에 대해서 겉으로는 협조하는 흉내만 내지 협조를 여전히 안 할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의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 미일 간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요.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버렸습니까?